이번 시간에는 샤트키 다이오드의 전압 전류 특성을 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메탈하고 N타입 실리콘을 이렇게 접합을 하게 되면 얘가 샤트키 다이오드가 되는데, 그때 전압을 메탈 쪽이 플러스, 세미컨덕터 쪽에 마이너스 전압을 인가하면은 메탈에서 N타입 실리콘 쪽으로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그러니까 메탈하고 N타입 실리콘이 누가 P타입이 되고 누가 N타입이 되는지는 페르미 레벨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져요. 페르미 레벨의 위치가 위에 있는 걔가 N타입이 되는 거고, 아니면은 P타입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N타입 실리콘의 페르미 레벨이 메탈보다 높게 있기 때문에 얘는 P타입의 역할을 하거든요. N타입 실리콘은 N타입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케이블이 바로 샤트키 다이오드가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PN 접합하고 조금 달라요. 샤트키 접합이. 그래서 PN 접합에서는 보니까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디퓨전 커런트가 전류를 형성하는 거니까 전압에 따라서 배리어가 낮아지고 높아지고 함에 따라서 디퓨전 커런트가 제로로부터 만큼 이렇게 변함으로 인해서 전류가 결정이 되는 거고요. 샤트키 접합은 열전자 방출입니다. 어떤 배리어가 있으면은 전자가 열적으로 에너지를 여기를 받아서 뛰어넘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거니까 열전자 방출에 의해서, 그러니까 뛰어넘어가는 전자들에 의해서 전류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은 여기가 이제 메탈의 페르미 레벨이 있으면은 세미컨덕터의 페르미 레벨은 여기 있고, 이 두 개의 차이가 외부에서 인가되는 전압 QVA만큼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렇죠? VA가 네거티브가 된다면 이것이 내려올 거고, 포지티브가 되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포워드 바이어스일 때 전류가 흐를 거니까 지금은 포워드 바이어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돼요. 지난 시간에는 리버스 바이어스에서 초점을 맞춰서 디프레션 리전이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조사했고, 지금은 포워드 바이어스를 걸렸을 때 전류가 어떤 식으로 흐르는지를 조사하는 거니까 VA가 양의 값이 돼서 페르미 레벨이, 세미컨덕터의 페르미 레벨이 메탈의 페르미 레벨보다 올라가는 그런 상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거 디프레션 리전 내에서의 컨덕션 밴드의 모양을 그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디프레션 리전 내에서의 일렉트릭 필드를 구하고 포텐셜을 구해서 그거에 대해서 에너지를 그리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영상 전하에 의해서 델타 파이만큼 떨어진다고 지난 시간에 또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와 같은 배리어가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Q 파이 B0라고 얘기했고요. 지금은 여기에 델타 Q 파이만큼 떨어진 요 높이를 갖다가 Q 파이 BN이라고 두겠어요. 그 다음에 요점에서 요점 사이가 실질적으로 배리어가 떨어지는 만큼이니까 빌트인 볼테이지가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와 같은 전압 VA를 인가했을 때 흐르는 전류 I를 구하는데, 이 I에 두 성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가 N타입 실리콘이니까 전자들이 쭉 있을 거예요.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데, 이 전자들이 이 배리어를 지나서 왼쪽으로 가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자가 이동을 할 건데, 전자가 이렇게 갔기 때문에 전류의 방향은 이쪽 방향이 되죠. 그렇죠? 전자의 반대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전류 밀도인데, 세미컨덕터에서 메탈로 전자가 이동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전류 성분이 JSM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메탈 쪽에 전자가 있을 거니까 여기에 있는 전자가 이 배리어를 뛰어넘어가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전자에 의한 전류를 이렇게 두겠어요. JMS라고. 가능하죠? 그죠? 그러면은 일단은 초점을 여기서 맞춰가 얘를 갖다가 구해 보겠어요. JMS를 구하면 메탈에서 SM 세미컨덕터에서 메탈로 넘어가는 전자에 의한 전류 성분입니다. 자, 전류는 이렇게 표현해요. 마이너스 Q. 전자의 차지가 마이너스 Q니까 마이너스 Q의 인테그랄 셋 Vn. 자, 이거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이 실제 메탈과 N타입 실리콘은 3차원적인 어떤 소자지만은, 어차피 전압에 인가한다든지 여기에 분포되는 것이 X축구만 변화가 일어나죠. 그렇죠? 전류도 X방향으로만 흐르지 Y방향, G방향은 안 흘러. 그래서 일단은 얘를 갖다가 1차원적으로만 생각하겠습니다. X방향만 생각하겠다는 거죠. Y방향, G방향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래서 약간의 상당히 참 많은 에러 성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량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값은 다를지 몰라도 뭐 VA가 증가하면 따라서 전류가 증가하고 그 전류 증가분이 뭐 익스포넨셜로 증가하더라. 이런 쉐이프 자체는 변화가 없다는 거죠. X 방향만 따져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N타입 실리콘 내에 들어있는 전자들이 XY G축으로 다 움직입니다. 그렇죠? 랜덤하게. 그런데 그 중에 X 방향으로 움직이는 만 고려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전자의 속도가 Vx로 움직이는데 dn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전자의 개수가 n개라면 아주 미소만한 dn이라는 전자를 보면 이 전자는 x방향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x방향으로 움직인다면 이런 방향으로 지금 움직임 vx방향으로 움직이면은 이 전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전류값은 얼마가 되느냐는 거죠. 자, 여기에 있는 전자의 양이 dn개고 속도가 vx만큼 움직이니까 요 면에서 지나가는 전자의 개수는 얘가 vx가 뭐냐 하면은 dt분의 dx입니다. 그렇죠? dt라는 시간 동안에 dx만한 거리를 간 것이 바로 vx라고. 속도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요 들어있는 전자의 개수가 dn개니까 dn개를 갖다가 vx만한 속도로 간다면 지나가는 단위는 dt 동안에 dx 곱하기 단면적 a에다가 dn만한 전자의 개수만큼 곱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간 거리만큼 이렇게 공간 부피가 나올 거고 그 부피에서 단위 면적당 들어있는 전자의 밀도 곱하면은 이것이 토탈 개수가 됩니다. 어떤 면을 dt 동안 지나가는 면에 대한 개수가 되고요. 여기다가 차지 q를 곱하게 되면 만약에 양전한 걸 전자라면 마이너스 q를 곱하게 되면 이것이 전류 값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미소 영역 dn이라는 것에서 만들어지는 전류니까 이걸 다 적분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q의 vx dn이 되는 겁니다. 이 식이 만들어지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식이 왜 만들어졌냐 책에도 설명이 아무데도 없어요. 그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어떤 아주 작은 영역만 따지는 거죠. 그 영역에서 지나가는 전류를 따져서 그 영역 전체를 적분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흐르는 전류는 이와 같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것도 X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 적분 구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여기에 있는 모든 전자가 다 넘어가지는 못해요. 왜? 요 밑에 있는 요 전자는 이렇게 가다가 다시 되돌아옵니다. 어떤 거냐 하면 고전역학에서 이렇게 생각해 봐. 요 아래에서 공을 놓으면은 이게 요까지 못 갑니다. 그죠? 그래서 넘어가지는 못해. 그러나 여기에 있는 공이 이렇게 내려가면 내려가지. 그쵸?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여기에 있는 전자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요만한 포텐셜 에너지를 갖고 요 두 개 차이만큼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전자의 토탈 에너지는 이만큼이고 여기까지는 포텐셜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 차이만큼 운동 에너지를 갖는다고. 자, 추를 생각해 봅시다. 추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여기서 왔다 갔다 이렇게 원운동을 해요.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여기 오면 어떻게 됩니까? 위치 에너지만 다 있고 운동 에너지 없죠? 그 다음에 얘가 쭉 내려와서 여기 있으면 요만한 위치 에너지에 운동 에너지 갖고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얘가 움직이고 있다고. 그러면은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에 있는 이 전자는 요게 위치, 요만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전자는 여기서의 위치 에너지, 요 위치에서 위치 에너지는 컨덕션 밴드 레벨 아래, 제일 아래쪽이거든요. 요만한 위치 에너지를 갖고 요 차이만큼 운동 에너지를 갖습니다. 그 운동 에너지에 의해서 일로 움직여. 근데 이쪽이 뭡니까? 디플션 리전이죠. 플러스 이온들이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서 어떤 속도로 이렇게 진입하게 되면은 전자는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일렉트릭 필드를 못 느낍니다. 왜? 여기 있는 플러스 차지하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차지가 같기 때문에. 그러나 얘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요 위치까지 들어오게 되면은
오른쪽에도 플러스 이온이 있으니까 왼쪽으로 보면 플러스 이온보다 마이너스 이온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이온에 의해서 이쪽으로 힘을 받죠. 이쪽에 있는 플러스 이온에 의해서 또 힘을 받죠. 그러니까 여기가 진입하게 되면은 전자가 진입하면은 전자가 뒤로 빼가려는 힘을 받아. 그러면 초기 속도가 어느 정도 있으면 그 속도가 가면서 줄죠. 저로가 여기까지 왔는데도 속도가 남아있으면 지나갑니다. 즉 얘를 넘어간다는 거죠. 여기까지 왔는데 꼭대기까지 왔는데도 아주 속도가 남아있다. 운동에너지가 남아있다 하면 넘어간다고. 그런데 올라오기 이전에 이미 서버렸어. 운동에너지가 제로가 돼버렸어. 그럼 어디 돼요? 못 넘어가죠. 그럼 다시 빼가 돌아간다. 그러니까 전자가 여기서 쭉 들어오다가 자기가 갖고 있는 운동자리가 다 여기까지 오니까 소진됐더라. 그럼 필드에 의해서 다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전자는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전류 성분에 포함이 안 돼. 그러면 어떤 전자들이 다 넘어가느냐 하면은 EC 프라임, 요 레벨 위에 있는 전자들이 넘어가게 돼 있어요. 왜? 그때는 운동 에너지가 많으니까. 그거는 디퓨전 리전을 지나가면서 뺏기는 운동 에너지, 속도가 저속이 되더라도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왜? 요만한 위치 에너지, 여기서 이렇게 진입하면 뭐 돼요? 전자가 이렇게 진입하게 되면은 얘와 마찬가지, 요만한 속도를 갖고 있다가 쫙 올라가면 속도는 떨어지지만 뭡니까? 위치 에너지를 갖는 거죠. 여기에서 전자가 들어온다고 해서, 디퓨전 리전 안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걔가 갖고 있던 토탈 에너지는 변화가 없어야 돼. 왜? 뺏기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돌아가고 필드에 의해서 저항을 받아가 속도는 떨어지지 몰라도 그 필드에 의한 이체 에너지는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던 전자는 쭉 가서 요 영역에 들어오더라도 위치 에너지, 토탈 에너지는 안 변하는 거니까, 여기에 오더라도 요거보다는 큰 운동 에너지가 있으니까 계속 운동하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지는 건 뭡니까? 요 위에 있는 전자의 개수에 대해서 적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적분이 뭐냐 하면은 EC'에서 무한대까지를 다 적분해서 구하면은 전류 밀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 위에 있는 전자들의 개수 Dn은, 자, 우리가 어떤 식이냐면은 N0가 인테그랄 EC에서 무한대까지 GCE의 FF, E의 DE 이란 공식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앞에 우리 4장에서 컨덕션 밴드에 들어있는 토탈 전자의 밀도 N0는 컨덕션 밴드 이상의 전자가 갈 거니까 컨덕션 밴드에서 무한대까지 전자가 있을 자리수에다가 전자가 E의 레벨에 있을 확률을 곱하면은 실제 전자가 존재하는 개수가 될 거고, 그 전자가 모든 에너지대에서 적분을 하게 되면 토탈 전자의 개수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DNN이라는 것은 바로 GCE와 FFE를 곱한 것과 같아요. E까지. 그러니까 N이라는 게 뭡니까?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의 밀도니까 이 위에 있는 전자, 토탈 전자가 N0고, N0는 EC 이상이 다 있는 거고, 지금 우리가 넘어가는 전자만 따지는 거니까 EC'에서 무한대까지만 따지는 거니까 여기에 있는 이 DN이 뭐냐면은 바로 이 DN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GCE에다가 곱하기 FFE. 앞에서 이미 구했어요. GCE는 H3성분의 2파이의 2배의 mn스타의 2분의 3성의 루트 E-EC 이렇게 나올까요? 그 다음에 페르미 디락 디스트리뷰션에서 어떤 에너지 E에 전자가 차 있을 확률이니까 1 플러스 익스포넨셜 KT분의 E 마이너스 EFS 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요 식하고 요 식은 4장 보면 다 나와요. 3장 마지막 부분부터. 3장에서는 얘를 유도했고, 이거 두 개를 유도했고, 4장은 이걸 이용해서 캐리어 밀도를 구했으니까 나와 있는 식이고, 그걸 갖다가 여기다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2의
세미컨덕터에서 메탈로 가는 전자이한 전류는 마이너스 Q의 인테그랄 EC'에서 무한대까지. 그대로 쓰면 돼. H의 삼성의 2배의 파이의 2 mn 스타의 2분의 3성의 루트 E 마이너스 EC의 익스포넨셜 1 플러스 익스포넨셜 KT분의 E 마이너스 EF 분의 EFS 분의 1의 DE 이렇게. 자, 그러면 요 식이 맞느냐 하면 이 식이 지금 에러는 많이 갖고 있습니다. 뭘 갖고 있어요? 전자가 XY G축으로 움직이는데 우리는 X축으로만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전부 다 메탈 쪽으로만 가는 방향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 메탈의 반대쪽으로. 전자가 여기 있으면은 Y 방향, 즉 칠판 밖으로, 칠판 안쪽으로 움직이는 것도 있을 거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X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있어요. 위아래는 에너지 방향이 아닙니다. G 방향. 그래 공간에서 에너지 되니까 좌표를 그릴 수가 없어. 왜? 공간 3차원의 에너지까지 그리려고 하면 4차원적으로 그려야 되니까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YG 방향 우리가 지금 안 그리고 E 방향, 에너지 방향과 X 방향만 그려놔놓고 이렇게 움직이는 전자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거니까 나머지 방향으로 가는 전자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으니까 이미 에러를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이 완벽하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워낙 경향은 비슷할 거니까 얘에서 만들어지는 경향만 찾아내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에너지가 뭡니까? E의 적분구간이 EC'부터 무한대니까 E의 크기는 EC'보다 항상 크죠? 그러면은 KT분의 E-EC'이에요. EC'에서 EFS를 빼면은 얘는 굉장히 큰 수가 됩니다. 왜? 실질적으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요 값이 E가 제일 적을 때가 EC'이니까 EC'일 때도 1보다 굉장히 크다면 EC'보다 더 큰 모든 에너지 영역에서 얘는 1보다 크죠. 그렇죠? 훨씬 크니까 익스포넨셜 하면 더더욱 커지죠. 더더욱 커지니까 1이 무시가 돼. 무시가 되는 거니까 요 항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은 익스포넨셜 KT분의 EFS-E 이렇게 바뀝니다. 자, 1이 무시되고 얘가 분자로 올라가면서 부호 반대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제2의 세미컨덕터에서 메탈로 가는 전자에 의한 전류는 마이너스 Q의 인테그랄 EC'에서 무한대까지 H 삼성분의 2파이의 2mn 스타의 2분의 3성 곱하기 루트 E-EC 곱하기 익스포넨셜 KT분의 EFS-E의 DE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에너지 E를 에타 플러스 EC'이라고 치환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2의 메탈에서 세미컨덕터에서 메탈로 가는 전자에 의한 전류는 마이너스 상수 빼면은 H 삼성분의 Q의 2파이의 2mn 스타의 2분의 3성까지는 상수니까 앞으로 나오고 인테그랄. 자, 에너지 E를 에타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적분구간이 EC'에서 무한대는 에타는 제로에서 무한대로 바뀔 거예요. 그렇죠? 왜? 에타가 E에서 EC를 빼주는 EC'을 빼주는 거니까. 그래서 제로에서 무한대까지. 그 다음에 뭐가 하나 빠졌어요. 여기에 VX가 빠졌죠. 그쵸? 여기도 VX가 빠졌고 그걸 고려를 안 했네. 자, VX부터 먼저 고려하겠습니다.
자, 아까 요 위치에 있는 전자의 토탈 에너지가 요 높이였고, 요만한 위치 에너지에서 요만한 운동 에너지를 더한다 그랬어. 그쵸?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현재 갖고 있는 에너지 E에서 EC를 빼주면 돼. 자, 운동 에너지는 전자 갖고 있는 질량에다가 Vx의 자성을 하면 운동 에너지가 되는데, 그거는 현재 전자 갖고 있던 위치 에너지, 토탈 에너지 E에서 EC를 빼주면 돼. 이 E는 요 적분관에 들어가는 겁니다. 요 E에는 EC'에서 무한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운동 에너지는 달라진다는 거죠. 따라서 Vx라는 것 값 자체가 루트 mn 스타의 2배의 E-EC'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앞에 상수니까 앞으로 끄집어 와요. mn 스타 분의 2의 2분의 1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적분관 곱하기 얘 곱하기 적분관 제로에서 무한대까지. 그러니까 이 에타가 E에서 EC를 더한 거니까 EC'에서 무한대까지는 에타는 제로에서 무한대까지. 그 다음에 얘가 루트 E-EC' 있고, 여기에도 EC가 있죠. EC' 아니고 EC죠. EC 있고, 여기도 루트 E-EC가 있으니까 두 개 곱하면은 그냥 E-EC로 바뀌게 되고, 그렇죠? 루트 두 개 곱하면 루트가 없어지죠. 그 다음에 뒤에 남아있는 얘가 있죠. 그쵸? 근데 여기 뭡니까? 다 지우고. E-EC가 에타 플러스 EC' 마이너스 EC가 될 거예요. 그쵸? 에너지 E가 에타로 바뀌었으니까.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KT분의 EFS 마이너스 에타 마이너스 EC' 예, D 에타. 이제 여기까지 기결이 되었습니다. 예, 상수 곱하기 예. 자, 볼까요? H3성 마이너스 2만 먼저 계산할게요. 요 들어가면은 2분의 3성에서 들어가면은 2분의 4성이 될 거예요. 2는 2분의 3성 곱하기 2분의 1성이니까 2분의 4성 제곱이 되니까 8 파이의 Q에 그 다음에 mn 스타를 볼까요? 얘는 2분의 3성, 얘는 mn 스타의 마이너스 2분의 1성. 따라서 mn 스타만 남아요. 그 다음에 얘를 봅시다. 얘는 익스포넨셜 EFS 마이너스 EC' 곱하기 익스포넨셜 KT분의 마이너스 에타가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앞에 있는 상수를 끄집어 보면은 익스포넨셜 KT분의 EFS 마이너스 EC'은 상수로 나오고, 제로에서 무한대까지 에타 플러스 EC' 마이너스 EC 곱하기 익스포넨셜 KT분의 마이너스 에타의 D에타. 자, 그러면 앞에는 상수니까 놔두고 얘를 적분을 해. 적분을 하면 부분 적분을 합니다. 얘는 그냥 나오고, 그 다음에 얘는 적분해가 나와. 적분해가 나오면 마이너스 KT에 익스포넨셜 KT분의 이 마이너스 에타에 마이너스 에타가 되고, 그것이 제로에서 무한대까지 적분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인테그랄 제로에서 무한대까지. 이번에는 얘를 미분하고 얘는 그냥 들어가지. 그쵸?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1이 돼요. 그래서 얘 나오는 플러스 KT가 있고,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KT분의 마이너스 에타의 D에타. 이것이 뭐가 됩니까? 적분하면 KT 자성이 되죠. 앞에 여기 있고, 이걸 적분하면 또 KT가 또 나와. 그 다음에 얘는 무한대를 넣으면 얘가 제로가 되니까 제로가 되고요. 제로를 넣으면 얘는 1이 되고, 얘는 제로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KT 곱하기 EC' 마이너스 EC가 되는데, 제로니까 빼주는 거니까 이 항은 KT에 EC' 마이너스 EC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이제는 구했다. 제2의
세미컨덕터에서 메탈로 가는 전자에 의한 전류는 부호는 여기에 마이너스 붙여놨는데 이게 붙어버리면 이 값 자체가 음의 방향인데 우리가 세미컨덕터에서 메탈 쪽으로 가는 전자에 의한 전류 이중 방향으로 잡아버렸지, 그쵸? 전자가 이렇게 간다면 전류는 이렇게 흐른다고 보는 거니까 부호는 이미 결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방향이 뭐냐 하면은 전자를 어떤 방향으로 넣는 X 방향으로만 따졌어. VX 쪽으로만 다 움직인다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었다고. 어디서 그런 게 나오냐 하면은 2분의 1 mn 스타의 VX의 자성은 E-EC라고 적었어. 이때 VX를 갖다가 사실은 플러스 마이너스 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제곱을 해버리니까 없어졌죠. 그쵸? 그러면은 VX는 mn 스타의 분의 2에 E-EC를 쓰는데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야 돼. 그리고 플러스는 뭡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전자니까 의미 없고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왼쪽으로 가는 걸 붙여야 돼. 그러면 아까 쓸 때 마이너스를 다 까먹었을 거예요. 얘를 안 썼어. 그 마이너스하고 이 마이너스하고 없어져서 여기 플러스로 바뀐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처음 출발할 때부터 이렇게 전자의 질량이 이렇게 써놨는데 얘를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이미 방향은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굳이 안 해도 돼. 그렇죠? 우리는 이미 크기만 따져야 되지. 지금 전자가 이렇게 감으로 인해서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라고 이미 만들어 놓은 거죠, 방향은. 그러니까 얼마만한 전자가 가는지 양만 따지면 되는 거니까 부호는 고려 대상에서 제외를 해도 돼요. 만약 고려를 하려고 그러면은 VX를 이렇게 해서 플러스는 오른쪽으로 가는 전자니까 무시하고 왼쪽으로 가는 전자에 대해서만 따지는 거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호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H의 3승분의 8파이 Q의 mn 스타 그 다음에 KT의 자성 익스포넨셜 KT분의 EFS 마이너스 EC 프라임 곱하기 1 플러스 KT의 자성이 앞으로 나오고요. 1 플러스 KT분의 EC 마이너스 EC 프라임 마이너스 EC 이렇게. 책에서는 요 얘기가 없어갖고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데 내 생각에는 얘를 갖다가 무시를 했습니다. 무시를 할 수 없는 상황도 되지만 자, 한번 봐요. EC 프라임에서 EC의 레벨 차는 이 레벨이거든, 그쵸? 이 레벨은 처음에 전압을 가지 않았으면 VBI가 되지만은 실제로는 VBI-VA 요 올라온 만큼 빼줘야 돼. 인간 전압이 빌트인 볼테이지 근방에 가게 되면 전류가 많이 흐르죠. 그때부터 전류가 흐르죠. 보통 다이오드에서 빌트인 볼테이지 전압이 걸리잖아, 전류가 흐르면. 그러니까 전류가 어느 정도 흐르게 되면은 이 전이 차는, 두 개의 차는 거의 없어져. 그러니까 배리어가 이렇게 올라와서 거의 수평될 때쯤 되면 전류가 흐를 거니까. 그래서 그때는 얘 값이 적기 때문에 무시를 해도 되지만은 전압을 가지 않았을 때는 얘를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EC 프라임하고 EC가 많이 개입 차이 나니까. 그런데 뭐 전체적으로 얘는 뭐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두고 문제는 얘하고 그 다음에 얘가 있는데 얘를 한번 봅시다. EFS-EC 프라임 얘하고 얘 두 개의 차, 요 높이가 차가 바로 얘입니다. 그거의 마이너스 값이에요. 자, 이 전체가 Q파이 BN이고 요게 QVA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는 얘에서 얘 빼주면 되죠. 빼주는 건데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니까 오히려 얘에서 얘를 빼야 돼. 그래서 요 값은 EFS-EC 프라임은 QVA-Q파이 BN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게 요 자리 대신에 얘 자리 대신에 얘를 지어서 마이너스니까 익스포넨셜 함수 곱하기 얘를 하면 돼요. 그러면은 J의 SM 세미컨덕터에서 메탈로 가는 전자에 의한 전류는 H3성의 8파이 mn 스타의 KT의 자성 얘는 무시해버렸으니까 없어지고 얘는 익스포넨셜 KT분의 마이너스 Q파이 BN 곱하기 익스포넨셜 KT분의 EVA, QVA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나머지는 다 상수인데요. 외부의 팩터가 온도와 요거와 VA입니다. 외부에서 인가된 전압, 빌트인 볼테이지, 배리어 높이 요 세 개하니까 놔두고 나머지는 전부 다 A 스타라는 상수로 바꿔버리고요. 이렇게 쓸 수 있고 여기서 A 스타를 유효, 리차드슨 상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 안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버려서 아까 이와 같은 벡터의 에라, 그 다음에 X의 방향만 고려한 것에서 나타나는 성분, 그런 것들 다 포함시켜서 그냥 A 스타라는 상수로 그냥 둬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A 스타는 식에서 유도해서 만들어지면은 책에서는 얘를 갖다가 얘 상수 중에, 그러니까 A 스타를 이렇게 어떻게 넣냐, H3성에 4 파이에 mn 스타 곱하기 k 자승 이렇게 상수를 뒀습니다. 이거는 뭐냐? 8배 중에 x가 오른쪽 왼쪽 반반씩 나눠니까 또 반을 줄여. yg는 생각을 안 해도 x 방향은 그래도 반대까지, 그쵸? 오른쪽으로 가는 거, 왼쪽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는 거 따져야 되니까 토탈 개수에서 반만큼 줄여야 돼요. 그래서 4가 들어가. 이렇게 뒀는데 이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이 값들을 이어갖고 풀면 2차 상수가 나오는 게 아니고 실험적으로 얘가 얼마다 이렇게 구해서 엮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값이 얼마냐에 의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는 파이 bn에 따라서 전류값이 변하고 외부에서 인가되는 전압에 따라서 변하는 거는 익스포넨셜로 변하는 걸 나오는 거니까 얘는 그렇게 중요한 텀이 아니다. 그냥 그렇게 상수로 두고 모든 에러를 포함하는 그런 상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실험을 했을 때 배리어의 높이가 얼마 되는지를 구하는 것은 이 항인 때문에 구해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 인가되는 전압에 따라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PN 다이오드처럼 움직인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토탈 전류는 왜 되겠어요? J 토탈은 세마이컨덕터에서 메탈로 가서 만들어지는 전류 성분하고 메탈에서 세마이컨덕터로 감으로써 만들어지는 전류 성분을 빼줘야 되죠. 그쵸? 왼쪽으로 가는 전자하고 오른쪽으로 가는 전자를 다 합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전류에서 이 전류를 빼줘야 돼. 그러면 이 전류를 구해야 되는데 이 전류는 메탈 쪽에 있는 전자가 이 배리어를 넘어서 가는 거는 이쪽 방법과 똑같이 써도 될 것 같은데 쓸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메탈의 컨덕션 밴드가 어디쯤 위치하는지 몰라. 안 그려놨으니까. 왜? 그래야만이 여기 있는 전자들이 운동 에너지 알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을 해야 되는지 아는 거니까. 이 시가 여기서는 모르니까 몽구예요. 그래서 메탈에서 세마이컨덕터로 가는 전자에 의한 전류는 그렇게는 몽구하고 VA가 제로면 전류가 제로입니다. 그렇죠? 외부에서 인가되는 전압이 없는데 저러는 전류도 당연히 제로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VA가 제로라면 J의 S에서 M으로 가는 거하고 M에서 S로 가는 게 같아야 돼. 빼니까. 그리고 메탈에서 세마이컨덕터로 가는 전자에 의한 전류는 인가되는 전압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왜? 이 배리어의 높이는 인가 전압하고는 전혀 무관하니까. 항상 일정하니까. 이 높이가 낮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올라가면 요까지 높이는 낮아질지 몰라도 이 높이는 안 변합니다. 왜? 메탈의 페노메나면 항상 일정하고 요 정도 일정할 거니까. 따라서 얘는 제2의 메탈에서 세마이컨덕터로 가는 전류는 컨스탄트한 거예요. 뭐냐? 제2의 S에서 M으로 가는 전류 중에 VA가 제로일 때 만들어지는 그 값으로 일정한 값을 유지해. 그러면은 VA가 제로일 때는 얘가 1이 되니까 얘가 뭐가 돼요? 바로 JMS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빼는 거는 이 전체에서 얘를 빼는 거니까 J 토탈은 이렇게 마지막 결론적으로 A 스타 T의 자성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KT분의 Q 파이 BN E의 익스포넨셜 KT분의 QVA 마이너스 1.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뭡니까? PN 다이오드에서는 얘는 상수가 되고 이 항이 항상 붙었죠. 그쵸? 마이너스 1이 붙어서 얘가 리버스 세츄레이션 커런트 JST를 우리는 역방향 포화전류라고 그러는데 그걸 A 스타의 T의 자성의 익스포넨셜 KT분의 마이너스 Q 파이 BN 두면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 J 토탈은 JST의 익스포넨셜 KT분의 QVA인데 Q가 밑으로 오면 VT가 되죠. 그쵸? VT분의 VA 마이너스 1 여기에 VT는 썸을 볼테지 Q분의 KT가 해서 열전화 썸을 볼테지